큰 코드, 프로그래머가 해야 하는 또 하나의 메모리 관리입니다. 일단은 좀 주제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린 코드하고 메모리 관리가 왜 관련을 가지는지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클린 코드를 읽고서 그리고 제가 느낀 바를 이제 여기다가 발표로 넣은 건데, 근데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달은 사실인데, 구글링 인터넷 검색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주관적인 제 주장과 생각으로 점철된 약간 그런 발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점을 감안을 하고 발표를 들어 주시면서 '아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거는 클린 코드를 다시 읽고 난 다음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클린 코드를 제가 3년 전 정도에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 제가 진짜 개발의 개짜도 정말 모를 때라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 봐라."라고 지침을 주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클린 코드 책을 읽고서 '아 개발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은 다음에 언젠가 다시 읽어 보면은 또 그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읽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표 이거 클린 코드 읽으면서 발표 주제를 '클린 코드의 지침들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 놓치고 있었던 지침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눠 보려고 클린 코드를 다시 읽어 봤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좀 다른 생각이 든 것이 있어서 공유를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미리 보는 결론. '메모리 관리를 잘하자.'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네. 클린 코드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침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지침들이 이제 하나하나 지켜 가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은 많지만,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억도 해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클린 코드를 그 만드는 지침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클린 코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 중심적인 생각을 하나 가져가면은 '클린 코드를 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게 메모리 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시면 '메모리 관리가 뭘 말하는 걸까?'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밑밥을 깔기 위해서 '사실 사람은 컴퓨터다.'라는 저의 이론을 좀 설파를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 사람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란 무엇인가? 0과 1의 전기 신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네, 밑에 컴퓨터와 인간이 왜 인간이 컴퓨터인지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데이터를 입력 및 출력 가능한가? 컴퓨터와 인간 모두 가능합니다. 컴퓨터도 인간도 기억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꺼내어 산순 논리 연산이 가능하고요. 빠른 시간 내에 연산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를 기억 및 저장 가능하고요. 0과 1의 전기 신호를 컴퓨터는 반도체에서 이용하고 인간은 뉴런에서 이용하죠. 그리고 둘 다 프로그래밍 가능해서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 제어, 저장, 연산, 출력이라는 컴퓨터의 5가지 기능을 충족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정의를 만족함으로 인간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인 우리는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관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메모리 관리도 신경을 써 줘야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사진 보시면은 좀 익숙한 사진이 보일 텐데요. 그 메모리 계층을 나타낸 그림이죠. 위로 갈수록 비싸고 그 대신 양은 작고,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비싸지고 그리고 양은 커지고, 네 이런 계층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보조 저장 장치, 2차 저장 장치를 가지는 것처럼 사람도 현재 진행 중인, 제가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초단기 기억, 단기 기억, 중장기 기억, 그리고 기록물이 그 왼쪽에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등등과 매칭이 됩니다. 네, 사람은 이제 컴퓨터와 똑같이 메모리 양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프로그래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은 비싸고 크기가 작은 메모리이므로 아껴 써야 합니다. 우리가 메모리를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자료 구조, 알고리즘 공부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코드를 예쁘게 잘 짜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의 단기 기억을, 그러니까 즉 메모리를 아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뭐 정말 예시를 들기 위해 가지고 정말 최대한 막 짠 코드니까 그냥 대충 읽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코드 몇 줄을 읽는데도 우리 단기 기억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함수 이름을 매니저라고 지었어요. '이걸 왜 매니저라고 지었지?'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거를 겟 매니저라고 바꾸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if not start return이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스타트가 무슨 뜻이지? 스타트는 또 인트로 받네. 인트가 무슨 뜻이지? 왜 스타트를 인트로 받지? 0, 1 말고 뭐 다른 코드 같은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생각을 하게 되겠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단기 영역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네. 클린 코드의 지침들이 여러 가지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할 것들을 가져오면은 "이름을 잘 지어라. 함수를 짧게 해라. 중복을 없애라. 추상화 수준을 갖게 해라." 이런 지침들이 있어요. 이런 지침들이 이제 이 코드를 읽을 프로그래머의 단기 기억 영역, 즉 메모리 영역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느냐, 관리하느냐, 네, 그거에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름 잘 지어라."부터 보시면은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의문점이 생긴다면은 그 변수 이름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서 단기 기억 영역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set manager bar라는 이제 변수가 있죠. set manager bar라는 게 이게 무슨 변수일까요? 이게 의미하는 진짜 의미를 키 밸류 쌍으로, 네, 우리는 기억을 해 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변수 이름만으로 이제 그 변수가 하는 일을 예측할 수가 전혀 없다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단기 기억 영역 대신에 코드의 그 맥락을 기록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라."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함수를 짧게 해라." 함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오는 동안 단기 기억 영역에 계속 이제 스택처럼 다이 데이터가 막 쌓이겠죠. 근데 함수가 길어질수록 위에서 읽었던 코드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른 새로운 기억과 수합되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복을 없애라. 중복된 코드를 변경을 할 때 중복된 코드들이 어디에 있었을지, 그리고 코드가 변경되었을 때 이것도 영향받을 수 있고 저것도 영향받을 수 있어라는 것들을 각 중복된 코드별로 다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버그가 발생하기 아주 쉽기 때문에 중복을 없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상화 수준을 갖게 해라. 서로 연관 있는 것들을 기억하기는 쉽지만 서로 연관 없는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밑에 예를 들면 사과, 배, 복숭아, 딸기, 감, 이런 것들은 이제 5초 뒤에 사과, 배, 복숭아, 딸기, 감 기억하실 수 있나요? 하면은 기억하실 분들이 많지만 사이다, 첼로, 너구리, 소방관, 전파, 이거는 정말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이제 하나로 이제 묶는다면은 훨씬 단기 기억 영역을 덜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러면 메모리 관리를 좀 실패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메모리 스와핑이라고 해 놨습니다. 네. 코드 A를 봤어요. 그리고 그 코드 A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 이거 코드 A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코드 A에 있던 함수 호출부에 '이 함수가 뭐지?' 하고 함수 선언부를 봤어요. 이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A를 하다가 '이게 무슨 변수지? 이게 무슨 함수지?' 이렇게 하다가 또로로록 하고 스크롤을 올려 가지고 또 다른 함수를 구경하다 와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코드 BCDE라는 새로운 기억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단기 기억 내에 있던 코드 A의 기억이 코드 BCDE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죠. 근데 메모리 스와핑이 컴퓨터에서 일어날 때는 이제 컴퓨터는 버추얼 메모리라도 있지 저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코드 A가 이제 기억에서 희미해지면은 그거를 다시 기억을 살려낼 수 있을지 못 살려낼지 정말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스래싱이라는 문제랑도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수압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IO 오버헤드 때문에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A도 읽고 B, C, D, E 열심히 읽고 고치고 코드를 읽고 고치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네. 되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계속 이제 기억이 휘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고 버그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메모리 양이 줄어들어서 IO 오버헤드가 더 커지고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코드 A를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실제 단기 기억을 살펴보면은 코드 A에 대한 기억이 온전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빼먹고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드 A, B, C, D, E라고 이제 코드에 대해서만 이제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코드를 읽기 위한 프로세스 외에도 다른 많은 프로세스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다른 프로세스들이 이제 메모리를 점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외적인 다른 곳에서 이제 정신을 좀 판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메모리를 아끼듯이 단기 기억 영역도 아껴 줘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보조 저장 장치와 2차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중장기 기억과 기록물이 이제 단기 기억 대신에 휘발되는 메모리 대신에 기억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기억용으로 뭔가를 로드하거나 스토어하는 동작을 최소화한다면 그것도 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중장기 기억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시스템 아키텍처, CS 지식, 도메인 지식, 그리고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타일, 공통된 경험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상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코드를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 네 거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기록물이 있습니다. 기록물은 2차 저장 장치에 해당이 되고요. 코드, 테스트 코드, 개발 문서, 회의록, 그리고 기시나 서브 버전 같은 버전 컨트롤 시스템, 그리고 사내 메신저, 달력, 메모장 이런 것들이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기 기억에 무조건 '아 이거는 이렇게 돼.'라고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데 기록물에 적어 놓는 게 휘발될 위험을 더 줄이고 그리고 이 코드나 테스트 코드를 읽는 사람들도 더 편하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정리입니다. 코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짰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더라?' 하고 코드를 읽으면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머릿속에 뿅 하고 몇 개씩 이제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롤을 내렸다 올렸다 함수 선언부를 다시 읽고 다른 파일의 코드를 읽고 그 코드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단기 기억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드를 읽다가 주춤거림.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위해 코드 읽는 걸 멈추고 다른 데이터들을 단기 기억에 로드한다. 그리고 코드를 읽다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오류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단기 기억에 코드가 로드되었다고 착각하게 됐고 이제 다른 코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정보가 한 번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엄청난 이제 메모리가 쓰일 동안 이제 그 메모리가 수업되지 않을 그 가능성이 더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신경 쓰임, 코드 이외에 다른 생각이 든 화가 남, 생산성이 감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읽으면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되겠지.' 하고 짐작하는 대로 코드 흐름이 흘러간다. 다른 기억 영역으로부터의 IO가 감소하고 그리고 꼭 IO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데이터를 퍼시스턴트하게 기록물에 저장한다. 그러면 로드된 데이터가 단기 기억에 잠깐 넣어졌다가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 코드를 읽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내가 굳이 기억해야 되는 정보는 아닌데 그냥 잠깐만 넣었다가 빼도 돼.'라고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낄 수가 있겠죠. 이런 정보가 이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코드를 짜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약. 프로그램의 메모리 관리도 하고 나의 메모리 관리도 하고 동료의 메모리 관리도 해 줘야겠죠. 클린 코드를 짬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중장기 기억과 기록물이 우리의 단기 기억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자. 그리고 코드가 클린한가를 판단할 때 이 코드가 읽는 사람의 단기 기억 사용량을 얼마나 늘리는지 생각을 해 보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메모리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의 메모리를 소중히 여기며 관리한다면 우리의 코드, 개발 문화, 정신 건강, 감정 상태가 클린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 같이 메모리 관리를 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그냥 나불나불 했기 때문에 '이걸 질문할 거리가 과연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나는 다른 생각이 있다.' 아니면 '아 이런 것들은 뭐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네 생각들이 있다면은 공유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약을 판것 같은데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네 좀 의도적으로 후자에 좀 마음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